예, 이어서 방송을 또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우리 클라이언트 분들, 저한테 질문을 주시는 분들, 기술자분들 안 보셔도 되고, 기술자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저 개인적인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아마 기술자분들은 다 동의하시리라고 봐요. 이 내용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클라이언트 분들이, 우리 고객님들이 질문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초점을 맞출게요. 예. 자, 철거한 다음에 우리 액방을 해요. 액방을 하는데, 액방을 한 후에 그게 마르기도 전에 도막방수를 올려도 되냐? 도막방수를 올려야 된다. 라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주세요, 요즘에. 요즘 들어. 근데 그게 왜냐하면, 저도 철거를 하고 액방을 해요. 예. 같은 입장이에요. 저는 타일러고요. 예. 그게 팩트.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액방을 하고 바로 도막방수를 올린다는 게, 양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린다는 게, 올리라고 그거 해야 되는데요. 액방하고 바로 2, 3일 안에 바로 도막방수 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 팩트는 뭐냐 하면, 크랙이 가잖아요, 우리. 액방을 하고 우리 갈라져요. 그게 양생 과정에서 랜덤으로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갈라진단 말이에요. 예? 그럼 그게 하자로 인식이 되죠, 당연히. 그럼 그 하자 때문에 다시 클레임이 걸려요. 사장님 이거 다 갈라졌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전면 재시공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이거? 예?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이 클레임이 랜덤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바로 양생하기 전에 바로 도막방수로 바로 덮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게 이유가 가장 큽니다. 예. 그게 아니면은 이유가 없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그거예요. 가장 큰 덩어리가. 예. 그게 팩트입니다. 그러나 우리 철거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게 더 큰 일이 본인들한테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는 게 나중에 더 커다랗게 본인들이 책임을 더 지실 수도 있어요. 예. 문제가 없으면 다행이죠. 덮어버리면 다행인데 양생이 되기 전에는 뭐예요? 수분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습기가 남아있어서 도막방수를 올리면 다 뜰 수 있죠. 습기가 있는데 그 위에 도막방수 올려봐요. 도막방수는 완전히 그 어떤 탄성의 재질로, 예, 정말 고무줄 같죠. 쭉쭉 늘어나는 그 탄성 재질로 쭉 덮어버리는데 거기서 습기가 갈 데가 없어요. 양생이 안 돼. 밑에서 계속 머물러 습기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습기 때문에도 얘가 증발하면서 층을 내서 들떠버려요. 도막방수제가. 예, 습기가 요거에 들떠버려요. 그 다음에 습기가 일단 문제고, 그 다음에 먼지가 문제예요. 우리가 양생이 된 다음에 액방을 다 양생시킨 다음에는 고온솔로 다 쓸어내요. 왜냐하면 그 시멘트와 물과 그 방수액을 섞기 때문에 그게 양생이 되면 겉에 뽀얀 먼지층이 정말 두껍게 남아있어요. 네, 수분이 증발한 다음에 남는 건 먼지겠죠. 시멘트 분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걔를 정말 정성스럽게 세심하게 쓸어내고 도막방수제를 입혀야 얘가 융착이 잘 돼요. 예, 부착이 잘 된다는 거예요. 예, 부착력이 강하고. 근데 결론은 양생을 하기도 전에 그냥 덮어버린다는 거야. 그럼 이 수분이 설사 증발을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먼지가 그대로 다 있어요. 이게 붙을까요? 저희가 밟고 들어가면 다 찢어져 버립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 밟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3일, 보통 3일, 4일, 5일을 밟고 들어가는데 계속 여러 사람이 밟고 들어가는데 다 찢어져 버리죠.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그거는. 예. 어떻게 책임지실까요? 나중에 정말로 그런 일이 발생하고 그런 클레임이 발생할 때 어떻게 책임지실지. 그게 눈가리가 아웅하기식이에요. 눈가리가 아웅하기식. 예. 원칙적으로는 액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충분히 양생이 되고, 예, 다 마른 다음에 먼지를 싹 걷어내고, 더 좋은 거는 뭐 프라이머를 바른다든가, 예, 흡수면 프라이머를 한번 싹 도포를 하고 걔조차도 흡수가 다 된 다음에 도막방수제를 싹, 먼지가 싹 제거된 다음에 도막방수제를 올리는 게 맞겠죠. 예. 이 질문이 가장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철거를 하시는 입장, 또 도막방수를 하시는 입장에서 도막방수를 우리가 뭐 팀장님이나 사장님들, 경험 많으신 사장님들이 직접 하시진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떤 일하시는 분들이 그냥 섞어서 고무장갑으로 쭉쭉쭉쭉 바르시는데, 조금만 더 레시피를 주시고 매뉴얼을 주시면 발음 두께라든가, 정말 귀찮으니까 그냥 스치듯이 그냥 쓱쓱쓱 발라놓으면 그 얇잖아요. 굉장히 얇으니까 그냥 다 두두둑 떨어져 버려. 후두두 떨어져 버리죠. 대충대충 발라놓으면. 예. 대충대충 그냥 얇게 발라놓으면. 그러고 어떤 부분에서는 또 수분이 부족해서, 함수율이 부족해서 좀 된 상태로 막 발라놓으면 또 금방 쩍쩍 갈라지겠죠. 한여름 같은 경우는. 예. 그 다음에 부배합. 또 시멘트가 너무 많아. 시멘트가 배합 비율이 시멘트가 너무 많으면은 또 수화열 반응이 급격하게 일어나서 또 쩍쩍 갈라지는 현상이 더 벌어질 수도 있겠죠. 수분 금방 증발하면서 양색 과정이 급격하게 빨라지는 경우, 예, 수화열 반응이
빨라지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런 데이터들은 아마 팀장님들이나 사장님들이 잘 아실 거예요. 두껍게 발라야 되고 얇게 바르면 안 돼. 그리고 물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고 물을 너무 적게 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시멘트를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 그런 적정 레시피 이 깡통 하나에 물 몇 리터에 시멘트 몇 포, 반포, 3분의 1포 넣고 이 방수에 한 통 붓고 뭐 3분의 1통 붓고 어떤 본인들이 초기부터 하던 매뉴얼이나 레시피가 있을 거라고. 그 발음 두께 대충대충 수박 겉핥기 하면서 바르지 말아요. 그럼 다 깨져요. 라는 어떤 작업 지시를 내리신다면 그 랜덤으로 발생하는 그 크랙들이 적게 작으리라고 봐요. 그러고 그 크랙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팀장님들이나 사장님들이 워낙 경험이 많으시니까 그 물리적인 경험을 하시고 그것 대해서 조금만 관심이 있으시다면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약을 할 때 이것들이 우리가 충실하게 이 레시피를 적용을 하고 이 시공을 했을 때 어떤 크랙이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이유가 많다. 이유가 많다. 우리가 잘 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잘 안 될 때도 있고 좀 놓치는 부분에 있어서도 시공상 놓치는 부분에 있어 레시피에서 놓치는 부분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 크랙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취해 드리겠다. 라고도 그 과정을 프로세싱을 하시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크랙이 갔을 때는 크랙이 갔을 때 근데 접착 그 발음 두께나 어떤 접착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떤 강력한 그런 접착력을 갖고 있는데 크랙만 단순하게 발생을 했다 하면 그 크랙을 메우는 정도로 하고 공기를 생각해서 공사 기간을 생각해서 그 메움의 발음 정도를 이렇게 정해서 이렇게 AS를 진행을 들어갑니다. 저희가 그것도 판단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상담을 드리는 거 또 있어야 되겠죠. 그런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너무 얇게 발라서 정말로 사람을 써서 일을 했는데 정말로 이거는 뭐 얼토당토 안 하게 했어. 정말 얇어. 이거는 그냥 툭 치면 바닥을 툭 치면 그냥 다 툭툭 깨져. 온유월 뭐 가뭄 뭐 장마에 장마가 아니라 가뭄에 6월 뭐 지나서 가뭄에 뭐 논바닥 갈라지듯이 툭 치면 다 드럼나고 갈라져. 그럼 재시공을 해야 되겠죠. 그런 기준을 정해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게 훨씬 어떤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앞날을 예측할 수 있고 이거를 당황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 크랙이 발생해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죠. 그 랜덤으로 발생하는 그 상황이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와서 봐주세요. 그러면 어떤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데 모든 거를 그냥 눈가리가 아웅하듯이 차단해 버리려니까 도막방수제를 올려버리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 후공적인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타일 같은 경우는 이것을 봤을 때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떤 대답을 과연 할까? 괜찮아요라는 거 절대 그 괜찮아라고 말을 하는 동시에 그 질문에 그렇게 추천해 주시는 그 행위에 동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저희도 같은 배를 탄다는 거죠.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물리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는 거죠. 그 사실에 대해서. 그러고 나중에 있을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또 그것을 동조한들 저희가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밟고 시공을 할 때 쭉쭉 찢어지고 다 들어 올라오면 그건 또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렇죠? 같이 나락으로 가자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알고 좀 상담을 할 때도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끝난 뒤에라도 어떤 현상이 발생한 다음에 어떤 처리를 어떻게 해드리겠다는 것도 말씀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절대 눈 가리고 아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고 제가 이제는 물리적인 과정을 설명드렸다면 제가 고객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공기가 빡빡하고 그런 경우에는 전면 재시공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근데 봤을 때 크랙이 뭐 전반적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부분 조금 갔어. 그리고 발음 두께도 적당해. 그리고 땅짱하게 붙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오히려 저는 그래요. 도막방수하기 전에 크랙이 가 있는 게 좋다고 말해요. 도막방수하기 전에 크랙이 가 있는 게 좋다. 도막방수 올리고 크랙이 가면 찢어져 버리죠.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크랙이 간다는 건 틈새가 벌어진다는 얘기죠. 도막방수 올려버렸는데 틈새가 벌어져. 그럼 그 안에 공극이 생긴다는 거야. 빈 공간이. 불안정한 공간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다. 쭉쭉쭉쭉쭉쭉 자 논바닥 갈라졌는데 그게 나중에 슬슬슬 벌어지는데 나중에 다 공간이 생겨. 욕실 바닥 밑에 다 공간이 생겨요. 그럼 불안정한 상태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고객님들한테 설명할 때 그래요. 오히려 크랙이 간 게 좋습니다. 저는.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어차피 그걸 덮지 않고 그게 발생한 다음에 그거를
컴프러치 할 수 있는 어떤 후공정으로 덮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마련하고 다시 할 수 있는 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라고 판단을 내려요. 그래서 그렇게 갔으면 너무 공기가 빡빡해서 서로 좀 저거 할 것 같으면 현장에서 진단을 내려보고 현장에서 진단을 내려보고 그 다음에 그 크랙을 메우는 보수 공사를 하고 그게 양생이 다 됐을 때 더 이상 크랙이 진행 안 된다 했을 때 도막방수를 올리는 것도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건 1차적으로는 양생이 되기 전에 얘를 올리면 안 된다. 하지만 양생이 됐는데 크랙이 발생했어. 발생했는데도 저는 그거는 오히려 발생한 게 나쁘지는 않다. 오히려 그게 좋다는 아니에요. 나쁘지는 않다. 왜? 현장을 다 봤으니까. 그 현장이 벌어지기 전에 도막방수를 덮는 게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 지켜본 다음에 결론을 내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의견을 합치해서 공사를 진행해야 되겠죠. 그게 맞는 거겠죠. 자, 계속 요즘에 이런 이슈로 질문이 오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뭐 모든 기술자분들이 아마 타일 기술자분들이만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도막방수를 해보신 분들이나 우리가 뭐 그 서커보드, 방수보드에 하는 거는 이견이 없죠. 방수보드에는 잘 용착이 되고 뭐 테이핑해서 코너 테이핑해서 잘 하면 문제가 없지만 우리 꼭 시멘트, 우리 올철거면, 바탕면, 흡수면 거기에서 문제가 많아요. 그 다음에 올철거 바탕면과 그 다음에 바닥 액방을 했을 때 어떤 그런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한번 여러 관점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